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모비율에 대한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집단의 특성이 비율 P인 경우에 대한 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선거 투표율이 50% 이상이 될 것인가 등등, 혹은 뭐 지지율이 50% 이하 이상 등등, 이런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예요. 지지하느냐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라는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이고요. 검정의 과정은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평균에 대한 검정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단일 모비율 P에 대한 검정.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이항분포에 의해서 검정을 해야 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냥 이항분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항분포에 의해서 검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즉 NP 혹은 NQ, 이게 5보다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서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NP가 혹은 NQ가 요게 5보다 크면은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라해서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용해서 검정을 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P가 특정 값이죠. 모비율 P는 당연히 뭐 특정 값이 될 거예요. 뭐 0.57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P0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해서 모비율 P가 특정값 P0와 같은가에 대한 검정에서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이용해요.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도 우리가 당연히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검정을 했죠. 모비율 검정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 요 P캡을, 요 표본 비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고, 요 P캡이라고 했을 때 검정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설은 모평균에서 했듯이 유사합니다. 자, 모비율 P가 P0이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다, 이하이다 와 같이 대립가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포를 구해야 돼요. 어떤 분포인지 검정해야 되는 분포를 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표본 비율 P캡은 근사적으로, 표본이 클 경우에요. 대부분 표본이 사실은 큽니다. 근사적으로 평균 P와 분산 N분의 PQ. 우리가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은 요 표본 비율 기대값, 표본 비율 이거의 평균 기대값은,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P라고 했어요.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평균은 P입니다. 모비율 P와 같아요. 즉 P예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PQ였습니다. PQ. 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N분의 P, Q는 1-P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본 비율 P캡, 표본 비율은 근사적으로 표본이 클 경우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모비율과 같아요. 평균은.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 그래서 Q만 1-B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되. 그래서 분사는 n분의 PQ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표본비율의 분포는 평균이 P이고, 즉, 모비율과 같고요. 그리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표본이 클 때.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 요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이걸 표준화해 주는 거죠. 요 표본 비율 분포를 요거를 다시 표준화를 해주면은 요 값에서 요 표본 비율 분포에서 변수인 표본 비율이 변수니까 여기서는 표본 비율 분포에서는 표본 비율이 바로 변수가 되니까 요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자, 평균이죠.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요 루트를 쓰여서 루트 n분의 pq,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해서 t값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요. 표준화를 하면은 바로 그게 t값이 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 값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t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 p라는 것은 이거는 p0로 특정 값으로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비율이 뭐 0.53이다 라든가 혹은 뭐 0.57이라든가 라든가 주어지죠. 그래서 요 p 대신에 요 p0로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자, 기무가설 p 모비율은 p0다 예서 이렇게 우리가 이니까 이와 같이 p는 p0이니까 검정 통계량의 값은 요 p 대신에 요 p0를 대입을 해주면은 p0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p 대신에 p0 이렇게 특정 값이니까 요 모비율 p는 p0니까 특정 값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p 대신에. 그러면은 t 값은 어떻게? 루트 n분의 p0, p 대신에 p0 특정 값, 그 값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p0 괄호 열고 1-p0 분의 표본 비율의 표본 비율 마이너스 p0가 되죠. 그래서 특정 값,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량 값을 구했으면 이제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 정하고 기강력 살펴보고 인계값 찾아내고 그리고 검정하시면 돼요. 자, 표본이 클 때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t값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표본 정규 분포에서 유의 수준 알파와 검정의 종류,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에 따라서 이 기강력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내고요. 그리고 통계량 값이 기강력에 속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리고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면은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자,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똑같아요. 앞에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과 유사하죠. 과정은.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 전구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0.5%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하가 중요합니다. 이다 아니다 하면 양측 검정이고요. 이하니까 당연히 이하일 때는 좌측 단측 검정이 돼요. 유의 수준 기강력이 왼쪽에 이렇게 기강력이 설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채택력이죠. 기강력, 채택력. 그래서 5% 이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의 전구 300개, N이 많네. N이 많죠. N이 커요. 대부분 N이 큽니다. 사실은. 300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10개가 불량품임을 발견했어요. 300개 중에서 10개네. 10개.
300개 중에서 10개가 되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유의 수준 5% 하에서 검증하라. 알파 5%로 검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 검정, 가설의 설정.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이하인가니까 모비율 P가 0.05% 이하인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0.05% 이하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가설은 기무가설은 그대로 0.05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0.2하니까 이게 이하입니다. 이하니까 모비율 P가 0.05 이하이다. 인 거예요. 0.05 이하이다. 이와 같이 기무가설 P 이퀄 0.05.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 P는 모비율은 0.05보다 작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고 그리고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우리가 검정해야 될 분포가 어떤 건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비율 P의 추정량인 P 객 값은 구하면은 300개 중에서 10개니까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30분의 1이죠. 그래서 0.033 이렇게 표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표본 비율 구했어요. 0.33, 0.033.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요. 기무가설 하에서의 검정량의 값은 다음과 같고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n이 np가 5보다 크고 n이 몇 개예요? n이 300개네. 300 곱하기 0.05 하면 5보다 크죠. 300 5보다 크고요. nq도 5보다 커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서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n이 크기 때문에 np, nq. 그러면은 통계량 값은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P0는 0.05니까 기무가설에서 0.05이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구한 요거는 0.033이고 요거는 0.05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도 0.05, 0.05, 그 다음에 n이 300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1.3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자, 통계량 값, T값은 마이너스 1.35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의 수준 하에서 5% 유의 수준이었죠? 검정을 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에 의해서 요 알파가 0.05죠. 0.05. 자,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서는 요 중간 영역이 90일 때, 95일 때, 99일 때 그때 여기가 0.05이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다 그어주고요. 그럼 여기도 0.05가 되겠죠. 0.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영역이 얼마가 돼? 1에서 0.05, 0.1을 빼니까 0.9가 되네요. 90%. 90%죠. 90%일 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인계값은 1.645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1.645. 이거는 실내구간 구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 90일 때 1.645. 요 중간이 영역이 95%일 때 요 임계값이 1.96이었고요. 99%일 때 2.57이었어요. 여기서는 요 중간 영역이 이 영역이 90이니까 당연히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5 1.645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해서 이와 같이 이 임계값을 찾아내고요. 마이너스 1.64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하인가이니까 왼쪽 단측 검정입니다. 해서 알파 0.05 기각력 유의 수준 알파 5%인 영역은 기각력은 마이너스 1.645 이하인 지역이 돼요. 이하인 이 부분이 기각력이고요. 기각력. 그리고 이 이상이 여기가 채택력이에요. 채택력이 됩니다. 자, 이제 유의 수준 알파 5%일 때 알파가 5%일 때 마이너스 1.64 임계점
요 개수는. 따라서 기각력은 요 초록색 부분이 되고요. 검정 통계량 값,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35였죠? 요거는 마이너스 1.645보다 커요? 작아요? 요거는 한 뭐, 1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마이너스 1.645보다 크죠? 즉, 어디에 속해요? 채택력. 채택력에 속하죠. 기각력이 아니라. 따라서 표본, 모비율 P는 0.05다. 라는 요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요. 기각되지 않습니다. 채택이 돼요. 기무가설이. 요 모비율이 0. 기무가설인 P가 0.05다라는 기무가설이 요게 채택이 돼요. 채택이 돼요.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주어진 요 표본 관찰 결과에 의할 때 그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5%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기무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결론은 이래요. 그래서 자, 그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5%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틀릴 가능성은 0.05%라는 얘기예요. 0.05% 유의 수준을 5%로 가정을 했을 때, 전제로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로 했을 때, 그 회사의 제품은 불량률이 0.05, 5%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더 해볼게요.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동의군의 선거 참모진은 회장 후보자인 동의군이 유권자 50% 이상, 여기서는 이상이네. 50% 이상 득표를 이상이니까 이상은 우측 단측 검정입니다. 이상. 기각력이 우측, 알파인 영역이 우측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각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우측 단축 검정. 이상이니까 50%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의군이. 즉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권자 300명. 300명이니까 n이 크네. 뭐 당연히 정규 분포네요. n이 크니까 뭐 이거 300명 곱하기 p 0.5 하면은 뭐 5보다 크죠. 당연히 커요. 자, 이런 예상을 확인해서 유권자 300명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156명 P캡 표본 비율이 300분의 156 하면은 나오겠고요. 동의군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 비율만큼. 유의 수준 알파 5%로 해서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로 하여 선거 참모진이 예상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설은 이상이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은 그냥 이다 이상이다 라고 설정하면 되니까 모비율 P가 0.5 이상인가? 요 이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즉 목적이 0.5 50% 이상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50% 이상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목적이. 가설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귀무가설 P는 0.5, 50%이다. 대립가설은 50% 이상이다. 지지율이 50% 이상이다. 모비율 P가 0.5, 50%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자, 모듈 P의 추정량인 P캡 값과 T 값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은 표본 비율의 평균은 P라고 했고요. 그리고 분산은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라고 했어요. q는 다시 써주면은 1-p죠. p. 그래서 n분의
다시 써주면은 n분의 p 괄호 열고 1-p라고 했어요. p. 자, 이거를 루트를 쓰여주면은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표준 편차죠. 이게 표준 편차. 값에서 표본 비율 분포니까 표본 비율 변수가 p캡스니까 요 값에서 평균은 p는 특정 값 p0니까 평균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루트 n분의 pq, n분의 p 가로 열고 1-p p 대신에 요 p0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은 p0는 당연히 p캡스는 표본 비율은 0.05, 0.52가 나와요. 그러면은 0.52 대입해주고 자 0.52 그대로 대입해주고요. p0는 0.5니까 요게 0.5로 나왔죠. p가 0.5 그대로 요 p0가 0.5니까 0.5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대입해주고 여기 대입해주고 여기 대입해주고 그리고 n이 300이니까 구하면은 통계량 값은 0.69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693. 자, 0.64. t값 구했어요. 0.693. 그러면 이제 분포는 당연히 nq가 0.5 곱하기 300 하면은 5보다 커요. 5보다 크니까 중심극한 정리해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알파는 0.05이니까 단축 검정이죠. 우측 단축 검정이니까 우측 단축 검정입니다. 이게 우측 단축 검정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0. 알파가 5%예요. 5%. 0.05죠. 5%. 이 부분이. 그리고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일 때 중간 영역이 그대로 똑같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면적을 우측과 똑같이 구해서 이거 그어주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도 5%가 되니까 따라서 이 중간 영역은 이 영역은 90이 되죠. 90. 양쪽에 5% 5%니까 100%에서 10% 빼면은 100%에서 여기 5% 여기 5% 빼면은 여기가 90%가 되죠. 자, 정규 분포에서 여기 90일 때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5.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1.645가 되죠. 앞에서 나왔던 거 똑같아요. 임계값. 자, 임계값 구했고. 자, 임계값 구했어요. 이상인가니까 우측해서 여기가 1.645 구했어요. 임계값. 알파인 영역, 기각력이 1.645 이상이다. 기각력이 1.645. 기각력이 1.645 이상이에요. 이상인 영역이에요. 기각력은 임계값 1.645 이상인 영역이 기각력이 되고요. 이 부분이 기각력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채택력이 되겠죠. 채택력이 돼요. 채택 영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통계량 값은 얼마였죠? 0.693이니까 자, 0이고 0.693이니까 바로 옆에가 되겠네. 0.693은 1.645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부분. 뭐 이 정도 되겠네. 어디에요? 이 부분은 채택력이죠. 기각력이 아닙니다. 1.645 이상 돼야 통계량 값이 그래야 기각이 되는데 1.645보다 작은 0.693으로 채택력에 속하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 채택력에 놓이게 되어서 유순 알파 5%에서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기무가설이. 즉 뭐예요? 이 경우 기무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그냥 지지율은 P는 그냥 50%라는 얘기예요. 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불안하죠. 이게 떨어질 수 50%이다라고는 할 수가 주장할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50% 이상이 아니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보세요. 뒤에 있었구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렸듯이 이와 같이 알파가 0.05일 때 이 중간 이 부분은 전체는 0.95지만은 우리가 기강력을 계수인 임계값을 구하려면은 이 부분도 0. 좌우 대칭이니까 0.05가 되고요. 그래서 중간은 중간 영역, 이 영역은 90%죠. 90%일 때, 기존 정규 분포에서 90일 때, 요게 임계값이 1.645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내도 되지만, 그냥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외우세요. 1.645, 1.645. 자, 이 부분이 기강력이고, 이 부분이 채택력이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0.693으로 1.645보다 작은 채택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지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틀릴 가능성은 5%. 틀릴 가능성을 유의 수준을 5%로 전제로 했을 때 동의권의 지지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가설 검정 이 위에 다른 모분산에 대한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선거에서 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모평균에 대한 검정, 그리고 모 비율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12강, 제 12강은 가설 검정 중에서 여러 가지 검정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이 검정, 모 평균과 모 비율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상 제 12강까지 가설 검정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12강도 당연히 과제가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T학습을 통해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을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엑셀에 대한 그 기초 사용법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다만 다음 시간에 그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째는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출제했던 그 과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